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충전기를 좀 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빼고 전부 갤럭시여서 충전을 못했어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것도 이제 옛날 일이 될 예정입니다. 9월에 발표된 새 아이폰이 드디어 10년을 유지했던 라이트닝 케이블을 포기하고 USB-C를 채택했거든요. 물론 이건 EU에서 2024년부터 USB-C 포트를 안 쓰면 유럽에서 판매 못한다고 발표해서 억지로 한 거긴 합니다. 물론 애플은 이조차도 꼼수를 부리다가 걸려서 논란이 되었지만요. 그냥 처음부터 케이블을 통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럽은 왜 여지껏 안 하던 걸 이제 와서 통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애플은 왜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에 집착했던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라이트닝 케이블의 종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잡동사니를 정리하다가 꽤 오래된 디카를 발견했는데요. 충전하려고 보니까 USB 미니 케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충전 케이블은 엄청 많이 있었는데 결국 맞는 걸 못 찾아서 포기했어요. 지금이야 케이블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었지만 예전엔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원래 이런 USB는 이름대로 호환성을 강조한 범용 직렬 단자입니다. 장치 간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1994년에 설계되어서 96년에 도입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기기의 소형화, 영상 신호 전달, 전송 속도, 고속 충전 등의 이유로 너무 많은 USB 타입들이 등장했어요. 프린터에 많이 쓰는 USB-B, 디지털 카메라 같은 소형 기기에 쓰는 USB 미니, 그리고 초창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던 마이크로 USB 등등. 이러다 보니 호환성을 위한 단자의 이름도 범용인데도 불구하고 호환이 안 되는 웃긴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2009년에 EU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 30가지 이상의 충전 단자가 있었다니 말 다 한 거예요. 특히나 USB를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제대로 꽂기가 이상하게 힘이 들어요. 정말 열받게 한 번에 안 꽂힙니다. 안 꽂혀서 뒤집어 꽂는데 그래도 안 돼서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꽂아야 제대로 꽂혀요. 그래서 오죽하면 USB는 3번을 시도해야 꽂을 수 있다는 밈이 있을 정도죠. 이것 때문에 2012년에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이 나왔을 땐 혁신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내구성도 약하고 비싸서 욕을 먹지만은 당신 앞뒤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꽂아도 충전이 된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하지만 애플은 항상 독자 규격을 내세우고 기술 공유도 안 하는 데다 제품의 인증을 요구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죠. 실제로 애플 맥북의 충전 케이블에 적용되었던 자석으로 붙는 맥세이프는 이 기술 자체를 다른 회사들에게 허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미국 기준으로 $80가 넘는 가격에 팔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케이블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잡하기만 해지니까 소비자들도 불편을 느껴서 2014년 이를 통일한 USB-C가 출시됩니다. USB-C는 전보다 충전과 전송 속도가 빠른 데다 작은 모바일 기기에도 어울리는 장점을 가졌죠. 이 때문에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도 고속 충전용 케이블은 USB-A가 아니라 USB-C를 채택할 정도예요. 또 라이트닝 케이블처럼 앞뒤 구분을 안 해도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개방용 표준이라서 저렴하게 다양한 케이블과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죠. 덕분에 USB-C는 2015년 이후 새로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충전 단자의 표준이 됩니다. 물론 애플만 빼고요. 자, 그런데 EU에서 기습적인 발표를 합니다. USB-C를 통일 규격으로 정하고 2024년부터 이 USB-C 타입을 채택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유럽 판매 불가라고 말이죠.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애플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규격을 고집하는 쪽은 애플이 유일하거든요. EU 측이 발표한 이 충전 케이블 표준화 규제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서랍에 충전 케이블이 넘쳐나는데 새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는 건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케이블들은 결국 전자 폐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EU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 케이블만 통일해도 유럽에서만 연간 1000톤의 전자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약 90만 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고 하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절감하는 비용은 연평균 2억 5천만 유로에 달하고요. 애플은 오래전부터 이 규제를 반대해왔습니다. USB-C로 통일되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버리니까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USB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애플이 라이트닝 케이블로 혁신을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플 측이 아니더라도 이런 규격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감 비용과 탄소 발자국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케이블 통일로 줄어드는 90만 톤의 탄소 발자국은 보잉 제트기 한 대가 연간 내뿜는 탄소 발자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연간 2억 5천만 유로의 소비자 절감액도 저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EU 국가의 시민들이 2년에 1유로씩 절감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누군가 더 나은 커넥터를 개발하라고 해도 USB-C라는 규격으로 통일된 상황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유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EU에서 강경하게 이를 추진하고 안 따르면 유럽에선 못 팔아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니 따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애플도 아이폰 패키지에서 충전기를 뺀 것이 환경 보호와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니까 명분이 없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라이트닝 케이블은 옛날부터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수없이 버려진 걸 생각하면 USB-C로의 통일로 인해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긴 합니다. USB-C는 내구도도 훨씬 높고
저렴한 데다 빠르기까지 하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애플도 새 아이폰에 USB-C 타입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애플 정품 인정을 받지 않은 케이블은 충전 속도와 전송 속도를 제한할 거란 뉴스가 나면서 이게 또 한 차례 이슈가 되었어요. 애플의 MFI 인증은 애플의 최적화된 주변 기기를 선별하는 인증 제도로, 이걸 받으려면 애플 측에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주변 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애플 측의 부가적인 수입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비싼 비용이 되면 물론이죠. 안 그래도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주변 기기 간의 가격 차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나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동안 애플이 내세웠던 명분과는 맞지 않는 조치가 더 큰 논란이 됐던 거예요. 물론 EU에선 편법이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딱히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규격 통일의 완전 시행은 2024년부터고 그 이전까진 어떻게 팔든 제조사 마음이거든요. 물론 24년부터는 EU의 규제를 따라야 해서 이 논란은 금세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정 문제가 될 경우 애플이 아예 무선 충전 전용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맥세이프 기술이 적용된 충전기를 애플에서 팔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니까요. 게다가 이미 애플은 이어폰 단자를 제거하고 에어팟을 성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어팟과 달리 충전기는 필수 액세서리기에 애플이 고소하는 비싼 가격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애플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는 충전 어댑터 없이 59,000원에 팔리고 있죠. 또 맥세이프가 적용된 아이폰 14의 투명 케이스는 69,000원에 팔리고 있고요. 이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정리하자면 10년 동안 이어진 라이트닝 케이블은 이제 사라지고 USB-C로 통일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기기에 따라 케이블을 여러 종류로 구비하는 일은 적어지고 더 편리한 시대가 올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라이트닝 케이블만 3개에 USB-C 케이블도 2개나 있거든요. 이게 통일된다면 다 합쳐서 2개나 3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무선 충전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격 통일로 인해 그동안 얻어왔던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고 관련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선 충전의 성장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 내세울 명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라이트닝 케이블의 약한 내구도를 강화하지 않고 비싼 케이블로 이득을 보던 애플 측이 정작 규격 통일로 인해 라이트닝 케이블이 버려지는 걸 문제로 삼았던 것처럼요. USB-C 타입으로의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